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월 2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한 달의 시황을 방송하는 건 월간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 바로 전방송이었고요. 이 주간 증시체크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다음 한 주를 대응해보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2019년 증시 전망 총 3편 중에 2편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해가 시작되니까 한번 증시를 전망을 해봐야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변경을 하든 뭐라든 하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방송, 이제 다음 주 방송이 마지막이고요. 증시 전망은 오늘 2019년 증시 전망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증시 전망 2편. 자, 2019년 증시는 어떨까요? 예, 상고하저가 예상되는 증시입니다. 그럼 왜 상고하저가 예상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증시 1편 핵심 요약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 1편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자, 한국 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GDP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수출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수출에 크게 좌우가 되는 우리는 대외 노출도가 높은 경제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잘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실적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부침이 심한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 우리 그 주력 수출 업종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2017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시작됐었습니다. 17년. 사실 17년 말에도요,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에 대한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이 18년 말에만 나온 게 아니라 17년 말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뭐 한국 반도체는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다. 뭐 니네가 뭘 아냐 뭐 이런 말,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외국계 증권사 말이 맞았다는 거죠. 물론 그 나왔을 때 당시는 뭐 사람들이 한국을 뭐 이제 공매도 치려고 얘네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공매도 치려고 저런 리포트를 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반도체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1등이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계 증권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가 2018년에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죠. 코스피 기업의 추정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요. 또 4분기 실적 이제 나오잖아요. 그 실적 컨센서스도 많이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실적 쇼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19년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서 대외 노출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증시도 상승 반전이 났다. 왜냐?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도 나빠지고 증시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기본적인 상승 요건이 뭐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출이 많이 돼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걸 외국인이 삼으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반도체가 가서 우리 5년인가 박스피를 뚫었었잖아요. 물론 다시 내려왔지만. 근데 지금의 낮은 지수와 그 박스피 때의 나중에 좀 틀린 거죠. 그때는 그럴만해서 그 지수였고 2000대였고 지금은 조금 싼 거죠. 그러니까 약간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019년 코스피의 연간 순위 예상치가 153조였는데 기존에 지금 142조에서 118조까지 광범위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우리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세 편을 통해서 이제 그중에 오늘이 두 번째 편이고 저랑 같이 보고 계신 거죠. 자,
일단은 증시를 볼 때 글로벌 경기, 주요 경제지표, 한국 증시, 주요 증시 이벤트 이렇게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방송 보실 때는 가급적이면 PC로 봐주세요. 왜냐면 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게 원고를 일요일날 뭐 이렇게 일단 급히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만들거나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대부분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경기, 이제 경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 모든 증시의 기본 펀더멘털이니까. 미국은 보시면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뭐 가이던스를 하향했죠? 애플이죠, 애플. 그래서 떨어졌죠, 많이. 그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더 그게 본격화되면서 미국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사이클상 보면 드디어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땠나요? 미국만 좋았죠. 근데 미국까지 나빠지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는 어떻다? 안 좋아진다. 자, 그럼 중국, 또 우리 중국 경제를 안 볼 수가 없죠. 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 부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수를 부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3월 전인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요, 내수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완화하고 있어요. 은행의 지급 준비를 낮추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출 조건도 완화해주고. 근데 그게 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더 대폭적으로 막 내수를 확 부양하고, 여러분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을 좀 더 쓸 뿐이지, 오히려 얘네가 디레버레이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그 중국,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향, 그 중국 의존도 높은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만큼 많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먹을 게 그렇게 없을 수도 있다. 중국 소비도 그렇고. 소비도 왜 중국 소비가 쉽지 않느냐. 중국의 기업과 민간의 부채가 이미 많아요. 신흥국 부채, 기업 부채, 그 민간 부채의 66%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관세로 때리고 막 협박하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고, 그걸 아니까 트럼프는 막 패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려면, 특히 뭐 면세점, 카지노, 뭐 여행 뭐 이런 거 보시면 중국인 입국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월. 저게 늘어나야 뭐 면세점도 가는 거고, 뭐 여행도 가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국에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 중국과 관련된 게 올해.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또 마찬가지. 수출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럼 어디? 먹을 수 있는 게 그나마 미국 쪽이 좀 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상반기에 수출 둔화, IT, 경기 소재 왕창 빠지고 있죠, 지금. 반도체 엄청 디램 가격 떨어지고 있죠. 내수 부진 계속 되고 있죠. 한국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로 가면 글로벌 경기 안 좋아, 수출 뭐 중국도 안 좋고 하면 기업의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쇼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왜 외국인이 이탈까지 하게 될까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주요 경제치 보면 금리가 있죠. 금리. 자, 금리가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1회 정도 인상하고 말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2달 전만 해도 3번인가 한다 그랬잖아요. 4번인가. 그죠? 근데 파월이 요새 비둘기 발언을 하면서 줄어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보시면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종료. 아, 그러면 금리 인상되면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어떤 게
이럴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지금의 아주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게 지금 시장에 좋은 영향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1회 한다 하고 나서 거의 하반기로 가서 약발이 좀 떨어지면 이 약발이 지금 금리 인상이 완화된다는 약발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1월 초부터. 이 약발이 제 생각엔 석 달을 못 간다고요. 1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럼 왜 금리 인상이 종료된단 말이 왜 시장이 안 좋게 되냐? 경기가 침체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벌써 2020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돈이. 위험자산에 안 가죠, 경기가 안 좋은데. 안전자산. 그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가 있어요? 달러와 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강세가 막 안 오고 중립은 될 거예요. 신흥국 통화 약세도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완화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면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흥국은 또 통화 약세가 지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하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이걸 정리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쉽게 전달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내용을 보고 했던 게 6시간이 걸렸어요. 요거 아주 간단한 걸 설명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주식 초보자인 분들도. 그죠?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떠냐? 자, 일단 상반기 증시는요. 낙폭과다에 따른 상승이 기대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낙폭과대. 그래서 1~3월에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 예상보다 실제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던 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했죠. 삼성전자 벌써 10% 이상 반등했어요, 바닥에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등해. 근데 그렇다고 막 상승하고 그건 아니죠.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이잖아. 낙폭 과대는 항상 15에서 20%면 충분한 거죠. 바닥권에서. 그럼 하반기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 둔화되고 금리 인상 안전자산 선호되고 외국인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 시장을 관망하거나 혹은 방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고 하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겠죠. 그럼 주식은 상반기에만 해야 된다. 확률이 높고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 안에서만 할 확률이 높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남북 경협의 이슈가 있긴 한데 그게 전체적인 시장을 들어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테마에 관련된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캡처해 두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자, 주요 증시 이벤트. 그럼 주요 이벤트가 보면 긍정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의 점진적인 해소가 이벤트입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벤트를 좀 자세히 보고 어떻게 공략하고 구체적인 종목과 업종, 그 종목은 아니고 이제 업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접근해야 될지 설명할 건데, 이제 긍정적인 미중 무역 분쟁의 점진적인 해소.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치고 들어가야 될지. 그 다음에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가속화.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정책 테마. 경기가 안 좋으면 자꾸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 정부도 올해가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2월에 MSCI 중국 비중 20대 확대가 되면 이게 그 상당 부분 외국인 수급에 그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4개월 예전에 뱅가드 펀드 이탈하듯이 이게 굉장히 많이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2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게 보면 작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탄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시장에서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얘가 휘청하면 금융시장도 휘청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 FOMC한테 막 얘기해서. 근데 그런 애가 또 휘청거리면 또 휘청할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요새의 그런 증시는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죠. 더구나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페이지를 정리하는데 제가 한 5시간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2019년 증시 전망을 하는데 요거 주요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룰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제가 요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충 2019년 전망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 전망은 2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중국 금융 리스크 있죠? 맞다. 부정적인 이벤트에는 중국의 금융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 가계부채. 이게 엄청나요, 지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이러다가 외부의 충격을 한 대 맞으면 훅 갈 수 있죠. 저희 그 IMF 온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금지 인상 종료.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그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놨네요. 그죠?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주요 증시 이벤트를 활용한 주요 업종 및 공략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어떤 일이 있는지 봤어야죠. 자, 지난주 상승 업종 및 주요 이벤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의료 정밀 철강 대부분 올랐죠?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합의와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고요. 시장 수급은 남북 경협과 납폭과대 업종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자, 철강, 전기전자, 금융, 제조업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이제 뭔가 끝나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섬유, 의약, 기계, 운수장비, 이런 건 금리 완화 기대감인 거고. 자, 종이건설, 비금속 가물, 남북경협.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을 지난주 상승을 다 이끌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일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 전주 토요일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무슨 경제인 학회인가요? 인상을 유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종목이 상승을 했죠. 코스닥도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 이제 키오스크, 최저임금 수혜 관련주가 지난주에 올랐었고요. 세스 2019 앞두고서 이제 로봇, 이제 자율주행차, 이제 이런 내용에서 관련주가 올라섰습니다. 남북경협 기대감으로 북미 정상 기대감으로 이제 됐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삼성이나 LG 실적 쇼크가 나왔죠. 그다음에 브렉시트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또 방중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상당 부분 떨어졌는데요. 일단 태양광 수요가 글로벌 수요 증가가 한다면서 약간 올랐었고요. 음식료 업종이 이제 드디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이런 게 락바텀이죠.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부분.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경기 방어주니까 이제 음식료가 반짝 올랐었습니다. 그다음 키오스크 올랐었고요. 남북경협, 김정은 방중 관련으로 올랐었습니다. 수요일날 보시면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있었고 중국 소비 진착적이 나오면서 여기 차관급 그 협상이 이제 됐었잖아요. 협상 기대가 차관급 아마 미팅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종목 올랐었습니다. 마리아나 올랐었고요. 자, 10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를 목요일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6대 혁신 성장 관련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코스피는 정유주가 올랐었고요. 수소 전기차가 문 대통령 신년사로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중국 판호제의 기대감을 올랐었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파월 빌리기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금리 속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경협 시멘트가 올랐었고 5G 콘텐츠 이제 아기상어 뭐죠?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빌보드 차트 하면서 관련주 이제 삼성출판사 이런 게 갔었죠.
남북경협 기대감은 올랐습니다. 결론은 그 미중 무역 완화 기대감과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상정한 시장에서 시장 수급은요 각종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 온갖 테마들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빠르게 순환한다는 건 중소형 장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수소차 한번 잘 보시고요. 수소차 이 중에 대장은 뭐다? 남북 경협입니다. 남북 경협. 이 중에 지속성이 가능한 그거는 5G, 수소차, 남북 경협. 그 중에 대장은 남북 경협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각 테마가 성장을 한다 보면 남북 경협이 그 나머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죠. 실제로 투자가 된다면. 자,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기술적 차트로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9월부터 1월, 2019년 1월이네요. 1차 개파락한 후 이제 2차 개파락에서 이제 1월 초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크게 시장은 변화가 없다. 거래량도 크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어쨌든 이 코스피의 최하단은 2000선이다. 2000선 밑으로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사서 2050 정도에서 2075 정도에서 100 부근에서 판다. 이런 단기 매도를 하는 트레이닝도 나쁘지 않다. 2090년대는 2000 밑에선 사고 2100 가까이 오면 판다. 이런 단기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다. ETF 같은 걸로 보면 아실 수 있고, 자, 이렇게 3주차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여러분 10월에 매도 클라이막스였어요. 2018년 10월에.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었죠. 2012년에. 2012년도 팔긴 팔았는데 18년 12월에도 팔긴 팔았는데 매도량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1월부터 매수를 전환했다는 거죠. 그럼 1월부터 뭘 샀느냐는 좀 이따 보시고, 어쨌든 외국인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근데 외국인이 낙폭 과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아주 싼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기관은 1월부터 팔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누가 사고 팔고, 파는 놈이 많은 건 절대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이제 1월부터 사고 있다. 이거를 꼭 납폭과대표는 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많이 샀죠? 그죠? 외국인이. 자, 자동차, 과대법정,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을 사고 있습니다. 건설이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은 살만한 장세고요. 주식을 좀 현금보다 더 갖고 있을 장세입니다. 1원은 살만한 장세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수급분은 납폭 과대업종을 매매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목표 수익률 몇 프로? 10% 내외로 이제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이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노란색 박스, 삼성전자, SKC, 삼성 SDI, 코덱스 200,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이게 뭐야? 외국인은 납폭과대, 락바텀이라 그러죠. 납폭과대 중에서도 락바텀. 그러니까 바닥이 바위처럼 탄탄한, 더 이상 빠질 대로 빠져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ETF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를 산 거죠. 1980에서 ETF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도 빠질 대로 빠졌죠. 그죠? 한전도 그랬고. 이런 종목을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다. 근데 10에서 15%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사면 한 5%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현대건설, LG유플러스,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이게 뭐예요? 19년도에 업종 성장이 가능한 산업재 섹터입니다. 2019년은 산업재 섹터를 보셔야 돼요. 대형주는. 그래서 조선, 건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조선도 수주가 좋아지고, 건설도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해외 건설 이런 모멘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주는 요런 거 중심으로 외국인이 사는 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은 그냥 이 박스권 안에 계속 있네요. 그죠? 근데 거래량도 큰 편이에요. 근데 다만 그 지금 외부 변수가 좋아지고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1월 내에 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안에 박스권 상단을 700선이죠. 그러니까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면.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18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수가 어떻게 가느냐. 개인이 사서 가는 거죠. 신성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소차가 있는 거, 나폭과대 게임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걸 사신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포맷은 사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그 테마를 사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북 테마를 하실 분은 남북 경협 테마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종목도 워낙 많고 뭐 이게 되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그 대형주, 뭐 조선건설, 뭐 이런 거 사시고, 자동차 이런 거 사시고, 난 테마나 좀 이런 걸 좀 하는 사람,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럼 남북 경협에서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략 보시면, 지금 지수는요, 하락보다는 상승하거나 지지될 확률이 높아요. 악재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수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관심. 왜냐? 경기가 지금 큰 펀더먼털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실적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낙폭 과대만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대형주에서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테마별로 짧은 순환매를 기다린다. 뭐 5G, 수동차, 수소차, 남북경협. 그중에 대장은 남북경협.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는 대형주, 조선, 건설, 뭐 통신, 뭐 이런 것도 되고, 어떤 이런 나폭과대, 경기방어주, 전기, 가스 이런 거 중심으로 수출주는 안 돼요. 수출주는 대형주는 수출주는 안 돼요. 절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앞서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게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방송은 13일이 아니네요. 그쵸? 20일이네. 20일 방송 안에 주간 증시 체크 1월 3주차. 제가 원고를 이제 11시까지 썼네요. 아침부터. 그래서 이걸 쓰는데 참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분한테 사실 이거를 뭐 여러분한테 뭐 방송을 막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좀 준비하고 저도 뭐 이걸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최대한 잘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오탈자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원고를 다 일일이 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뭐 증권사 나온 리포트 이렇게 쑥쑥 이르면 매일 방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문가라면 여러분한테 어떤 자기만의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벌써 방송이 30분이 됐네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